그러게. 그러게. 같이 보도록 합시다. 29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듣기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죠. 틀리진 않았을 거고 같이 한번 내용이 괜찮으니까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 그래픽과 형태와 기능에서 그 신문이라는 것은 그쵸 닮아가기 시작한 거죠. 닮아가고 있답니다. 커밍하면 어떠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닮아가고 있대요. 컴퓨터 스크린을 닮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냐면은 그 조합이죠. 텍스트와 이미지와 아이콘의 조합이라는 것이 뉴스페이퍼를 그죠 스태틱 스냅샷에서 스태틱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정적인 그쵸 월드와이드 웹 www 즉 인터넷 페이지에 정적인 스냅 사진으로 바꾸면서 애들이 못 모으면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이 신문이 인터넷 페이지와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 많은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인덱스하면 목차나 지수라는 뜻이 있죠. 그 목차가 이제는 consist of 서머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어떠한 서머리냐면은 gathered가 과거분사로 뒤에서 앞으로 summaries 수식해주죠. 수록된 모여있는 서머리거든. in a column 하면은 뭐 세로단 기둥 세로단에 모여있는 서머리거든. 근데 이 러닝이 수식해주는 게 뭐냐? 왼쪽 페이지의 왼쪽 편에 런다운은 무엇을 따라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런이 달리다, 운영하다, 쓰다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위에서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존재하는 느낌. 그래서 무엇을 따라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그럼 봐봐. 페이지의 왼쪽을 따라 있는 컬럼을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세로단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신문이 있는 거잖아. 신문의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세로단을 따라서 요약해놓은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러닝 다운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그리고 조그만 사진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답니다. 서머리와 함께. 상상이 되죠? 어떠한 모양인지. 누구든지 간에 근데 어떠한 누구냐면 그 익숙한 누구죠? 그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그 표식, 보여줌과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한 사진을 뭐로써? 아이콘 버튼으로써 그러한 사진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미치는 목적격이네요. 그쵸? 뒤에 목적어가 없죠? 어디에 목적어가 없냐? 프레스 뒤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그쵸? 사용자들은 누르는 거죠. 여기서 위치가 받는 거는 버튼이네요. 그쵸? 아이콘 버튼을 누르는 거니까.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나머지를 receive, 받기 위해서. 이거 뭔지 알죠? 니네 신문기사 네이버 페이지 보면은 그 아이콘 그림 같은 거 누르면은 전체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USA Today는 사실상 상당한 make use of 하면은 사용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사용하다, 이용하다. 여기서 use는 명사로 사용된 거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back and forth, 앞뒤로. 그쵸? 무엇을 통해서? 그것의 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뭔지 알죠? 파란색으로 된 거. 그거 막 여기저기 사용하잖아. 클릭할 수 있도록 네이버 페이지만 상상해봐도 여기서 이츠가 받는 거는 어떤 페이지에서 앞뒤로 하이퍼텍스트 그쵸? USA Today 단수잖아. 고유명사라. 그래서 이츠로 받은 거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들은 가끔씩 Q하면 동사로 단서를 제공하다. 단서를 제공받는 거죠. 작은 그래픽에 의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목적이라는 것이 이러한 아이콘의 목적이라는 게 together부터 graphics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겠네. together with 무엇과 더불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사진과 그래픽들과 더불어서 단순히 데코러티브, 장식적인 것만은 아니랍니다. 이건 주어 찾는 거니까 쉽게 했죠. purpose가 주어니까. 다 같이 그것들은 redefine, 재정의하는 걸 돕는 거야. 뉴스페이퍼의 기능을.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그쵸? transmit,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 보면은 나돌리가 아니라 보이냐? 노런 걸 only로 쓰였네.
not only 버들 수도 있는데 no longer only 버들 수. 그러니까 not을 no longer 대신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신문의 기능이라는 것은 더 이상 verbal information, 언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 또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적절한 시각 경험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dictating이랑 병렬되고 있는 건 뭐야? 그죠? to provide잖아. 그러니까 dictating을 dictate로 바꿔도 되고 to dictate로 바꿔도 상관없다. to 보정사가 병렬될 때는 그 A, M, B에서 B를 to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죠. dictate 하면은 딕테이터가 그래서 독재자잖아. 적절한 반응이 그죠?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뉴스가 얘도 동명사의 주어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to가 전치사잖아. 스토리스를 주어, being told를 그죠? 동명사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tell하면 말하다라는 뜻이잖아. 말하다, 전달하다.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그쵸? 하기 위한 것이다. 되냐? 그러니까 신문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0번의 별표 2개 쳐보도록 합시다. 30번의 별표 2개 치고 이 지문 읽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지문 중에 2개 정도가 떠올라야 하거든. 한번 떠올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기출이죠? 어디가 나왔어? 빈칸으로. 이거 맞췄니? 어떻게 맞췄어? 꽤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거 인터프리티드가 빈칸으로 나왔어. 어디를 보고 너는 인터프리티드로 답을 보는 거야? 빈칸을?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느낌적인 느낌이? 이 지문 출제되기 전부터 별표 쳐놨긴 했었는데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줄 나는 생각을 못했거든. 그렇게 변형될지는 몰랐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 문장에서 주 원목에 이거 구조 파악 돼? 동사는 우드 스멜이잖아. 주어 뭘로 보면 돼? 대시야. 대명사 대시야. 그럼 여기서 우리 대명사도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그 장미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 그런 건 by any other name,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의역할게.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든지 간에 장미라는 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 이러한 생각 있죠. thought가 주어져. 동사는 포인트.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포인트업. 가리켜서 강조하는 거. 포인트업 강조하다. 강조한답니다. 차이를 로즈와 그리고 say. 얘는 그냥 삽입절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paintings, 그림, 회화죠. 회화. 그 장미와 회화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래. natural object. 자연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장미라는 것은 interpreted, 해석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것들은 취해지지 않아. vehicle, 매개체다 얘들아. vehicle하면 차량이잖아. 뭔가를 옮기는 수단 자체를 vehi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로서 그것들은 취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냐? 여기가요? 그냥 갖고 가라. 여기서 대의는 뭡니까? 내추럴 오브젝트에 대해서 자연물. 그 자연물이라는 건 어떠한 전통에도 속해 있지가 않잖아. strictly speaking,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냐? 이게 분사 구문이거든. strictly부터 speaking까지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엄밀히 말해서 어떠한 스타일도 없죠.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도 않는 거야. 틀 안에서 문화나 컨벤션, 관습이라는 틀 내에서 이해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생겨나기 전부터 장미는 스윗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다. 내추럴 오브젝트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달콤한 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잖아. 되냐? rather, 오히려 그것들은 감지가 되고 savor, 음미가 되는 거죠. 비교적 직접적으로. 되냐? 뭐 없이? 지적인 mediation,
매개나 중재, 메디에이션, 매개 없이 여기서 intellectual mediation 얘가 맞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 지적인 중재나 매개. 거기도 괜찮긴 하네요. 문화나 관습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문화나 관습을 지적인 매개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또 어디에서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냐? 그쵸? 거기 의미나 메시지의 매개체가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지적인 매개가 아닌 거야. 그 장미 자연물이라는 걸. 이해됨? 거기서 끌고 와서 3번 동그라미가 맞는지 알면 되겠네. 그래서 what부터 cold가 주어져. 그것들이 불리는 것 있죠. 그것들이 불리는 것은 그게 개별적으로라든지 혹은 집합적으로라든지 little이다. has bearing on, have bearing on 하면 관계가 있다잖아. 근데 little이니까 거의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의 그것에 대한 경험과는. 되냐? 그러니까 이름 붙여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되냐? what부터 titled까지가 주어네요. 근데 반면에 그 예술작품이라는 게 이름 붙여지는 것은 모데스트 하면은 사소한이란 뜻이잖아. 사소한 영향력을 갖는답니다. 그 미적인 측면에. 답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온디 아더랜드라는 완전한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잖아. 근데 위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야? 자연물이라는 건 어떠한 이름이 붙여지든지 영향력이 없다고 하죠. 되냐? 근데 반면에 예술작품으로 이름 붙여진 것은 사소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는 지금 맥락이 똑같잖아. 위에랑. 이해돼? 그리고 예술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잖아. 되냐? 대조되는 사례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데스트를 뭐 시그니피컨트 이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죠. 미적 측면에. 근데 어떠한 미적 측면이냐면 그것이 present, 제시하는 미적 측면이죠. and를 사이로는 effect on, and on이 병렬되네. 그리고 어디에 영향력을 갖냐면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이 지칭하는 거는 그 work of art 지칭하겠죠. 그 예술 작품에서 인지하는 특징들의 영향력을 갖는답니다. 그 그림 있잖아. 장미라는 그림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든지 간에 other than the one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단 주어는 페인팅이고 동사는 might잖아. 여기에서 더 원이 지칭하는 건 뭘까요? D1 D1이 지칭하는 거랑 이시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냐?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냄새가 날 거다. 더 D1이 뭐 D1이 지칭하는 거랑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네임이 D1이야 이시야? D1이 네임이죠. 네임. it은? 로즈. 장미가 갖고 있는 이름?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림이 갖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 A Painting of a Rose를 장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겠다. 되냐?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으니까 장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건 어떤 이름으로든지 간에 뭐를 제외하고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이름을 제외하고 어떤 이름으로든지 간에 may well하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다. 베리를 동그란 가루로 묶어. 그러면 may well이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냄새가 아마 날 것이랍니다. 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장미라는 그림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져? 그 갖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미라는 그림은 장미라는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인공물이잖아. 굳이 따지면 내추럴 오브젝트랑 대조되는 예술 작품이니까. 그 그림이라는 건 근데 어떠한 그림이냐면 이름 붙여진 그림이죠. 동사 어디 있냐? 그쵸? 이거 이상하지? 스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더 페인팅이 주어인데 동사가 어리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림은 근데 어떠한 그림이냐면 로즈 오브 서머, 여름에 장미라고 이름 붙여진 그림. 그리고 인디서너블 하면 분간하기 어려운 분간하기 어려운 그림 있잖아. 아, 이거 두 개가 병렬되는구나. 페인팅 앤드 페인팅. 근데 또 이건 어떠한 그림이냐면 버밀리온 워먼후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분간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지만 또한 semantically 의미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distinct 별개의 예술품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별개의 예술작품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문 괜찮거든? 야, 이거 두 개 읽으니까 어떠한 지문 기억나는 거 있니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109쪽 한번 볼까? 109쪽? 그 지문에도 내가 불러주는 페이지 수 좀 적어놓고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봐. 109쪽에 32번. 그러니까 자연물과 인공물을 대조하고 있잖아.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연물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인공물은 변한다는 건데 109쪽에 32번 무슨 내용이었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구별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 시대 때. 이 사람들 물체를 뭘로 나누는 게 관례였대? 야, 그 시체 다른 것만 읽어도 되겠다, 야. 피지스라는 건 뭐였어? 자연물이었죠. 그 다음 노모스라는 건 뭐였어? 문화, 관습 이런 거. 이 지문이랑 연결시켜서 보면은 장미라는 건 뭐야? 피시스네. 그 다음에 그 예술작품은 노모스고. 되냐? 이거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뭔 말인지 되죠? 이 32번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30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125페이지에 30번 지문인 것 같죠? 피시스랑 노모스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29번. 91페이지에 29번은 어떤 질문이었냐? 이것도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세 분. 이번엔 아리스토텔레스식 분류 기법이었잖아. 어떻게 나눴어? 세상을 맞니? 범주를? 아리스토텔레스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아리스토텔레스식이라고 이해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냐? 두 분류로 보는 거죠. 2번 동그라미 부분 보면은 퍼지네스, 불분명함이나 모호함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감안하지 않은 채로 3번 동그라미 부분 보면 그쵸,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잖아. 그쵸? 다이카토너스,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관찰에 기반한 관점에서 이런 거 배워야 한다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거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피시스랑 노모스로 보는 방법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죠. 되냐?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연결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2번 동그라미 인터프리티드 125페이지로 돌아가면 그 30번 지문 오른쪽에 페이지 수 써놔라. 109쪽에 32번이랑 91쪽에 29번. 그거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연물에. 그렇군요. 철학적인 지문. 그 다음 3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번 보면은 이 질문 맞췄냐? 2번 골라서 틀린 사람 없어? 같이 한번 보면 컬렉션은 뭐냐? 그쵸, 수집, 모음, 집합 이런 뜻이죠. recognition은 인식하는 거고 classification은 뭐야? 분류, redescription은 재묘사. 그래서 재묘사, 재구성하는 거. 5번은 reinforcement 하면 강화하는 거죠. 이거 용케 맞췄네. 난 2번이랑 고민하긴 했거든. 너네 redescription이라고 왜 골랐어? 뭘 보고 골랐어? 2번, 4번 고르다? 2번이랑 헷갈리긴 했냐 니네도? 네. 그쵸? 한번 읽어봐. 읽으면서 어디에서 그 단어를 끌고 오면 되는지 한번 골라볼래? 나는 그 단어에서 유추해서 골랐거든, 답을. 그쵸? reconstructed 보여? 심지어는 그 문장에 조동사 must까지 있죠. 엄청 강하게 말하잖아. not, but 두 개. cannot be stored in memory but must. 그쵸? 역시 must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 reconstructed에서 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long-standing, 오랫동안 지속된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거든. 심리학 내에서. as to의 전치사라고 했죠. 무엇과 관련하여. 그 정서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per se 그 자체로 기억에 저장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심리학에서 오래 지속된 논쟁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일부 연구원들은 주장했거든. 정서라는 게 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에. 하지만 must be reconstructed, 재구성됨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재구성됨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지식에 기반해서. 컨서닝도 전치사다. 무엇과 관련하여. 그 상황에 관련한 지식에 기반하여 재건축됨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정서라는 게 경험된 그 상황과 관련한 지식에 기반하여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은 질문 받았을 때 있잖아. 그 정서라는 걸 기억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내다 되찾다, retrieve 생각해내다 되찾다. 골든 리트리버 알죠? 그 종이 물건 찾으려고 사냥감 같은 거 찾아오는데 특화된 강아지거든. 그래서 리트리버, 되찾는 애. 사람들은 생각해내거든. not but이죠. 뭐가 아니라 fleeting, 순간적인 정서적인 경험이 아니라 빈칸을 생각해낸답니다. 그것에 대한.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거는 그쵸? 경험에 대한 빈칸이죠. 그 기억에 기반하여서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이죠. 그 사건에 관련하여서 혹은 무엇에 기반하여서 믿음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have felt 과거에 느꼈었던 가능성이 어떻게 느꼈었는지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쵸? 생각해낸다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서라는 게 경험되었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뭐를 경험하냐면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여기서 뉴가 포인트다. 비슷하지만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거랑 비슷한데 하지만 새로운 거죠. 다시 한번 현재에서 기억해낼 때는. 그리고 그것은 이 새로운 정설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네. 무엇은? 그런 다음에 reported, report하면 말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언급이 되는 것은 이 새로운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재구성해서 끄집어내니까는 redescription이겠죠. 윌리엄 제임스가 put it 하면은 그거 자체로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다. 언급했듯이 과거에 언급한 거니까. retroability, reviewability, 되살아날 가능성, 회복력. 그 감정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like 뭐처럼? 모든 그러한 lower senses, 낮은 감각의 느낌에 대시지칭하는 건 뭐겠냐? 낮은 감각의 모든 느낌에 대한 그쵸, reviewability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 되살아날 가능성처럼 매우 작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집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게 새로운 감정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나데이버비 또 나오네. 그 오래된 브리프, 슬픔이나 랩처, 별표 단어로 나오네요. 환희에 대한 상기가 아니라 뭐? 뉴네 또 뉴. 역시 새로운 게 중요하지. 새로운 슬픔과 환희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summon up, 떠올리다. 생생한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그것들의 뭐 흥분되는 생생한 원인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 정서라는 게 기억에 저장돼. 첫 번째 줄에 보면 오래된 토의가 있었잖아. 그 정서라는 게 per se 그거 자체로 기억에 저장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 글에 의하면 맞아 아니야? 아닌 거죠? 되냐? 기억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되는 거잖아. 지식에 기반하여서. 지문 괜찮아요. 주제 제목 묘지 지문으로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 있을 것 같고 20번대 지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retrieve, 다시 되찾을 때는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즉 새로운 감정으로 되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냐? 32번 맞았냐? 선택지가 답으로 틀릴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apparent 하면은 분명한이죠. 분명한. 그 분명한 메스하면 엉망진창이나 혼란이란 뜻이죠. bacterial domain 하면은 세균력. 그쵸? 세균력. 조금 이따 도메인은 더 설명할게요. 세균력의 그 명백한 혼란이라는 게 이해 가능하긴 하거든. 세균 좋아하죠. 박테리아 같은 거. 수특 지문에서. 사례로부터 마이크로 바이오로지컬 거실 생물 세계 거실 생물계의 사례로부터 명백하답니다. 뭐가 명백하냐면 morphology 별표 단어로 나오죠.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뭐 생활 양식이라는 게 오직 limited use니까 제한된 유용함만을 비오브니까 갖고 있는 거죠. 되냐? 생활 양식이나 형태라는 게 제한된 유용함만을 갖고 있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relatedness, 관련성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 양식과 형태라는 건 박테리아와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박테리아와 관련해서 걔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걔네가 변형되는 것은 어떤 관련성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유용함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박테리아들이 그러니까 어때? 뭔가 다소 비슷하게 생긴 거죠. 어디 아래에서? 현미경 아래에서. 내가 봤을 땐 이거 그거네. 박테리아가 생김새나 걔네가 활동하는 걸로는 별로 유용함을 제공하지를 못하나 봐. 인간에게 있어서 걔네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그거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은 분류하다. 박테리아를, 그러면 우리는 박테리아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 그거야. 라이프 스타일도 안 돼. 몰포로지 모양으로도 안 돼. 그쵸?
If not by their looks and behavior.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오래전에 얘들아 얘 그리고 그때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오래전이 언젠지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연구라는 게 헌신이 되었던 거죠. 의학 그렇죠. 미생물학에 헌신이 되었었는데 그 구분,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distinctions죠. 그 구분이라는 건 빈번히 그쵸 만들어졌답니다. 그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질병에 기반하여 구분이 됐었네 예전에는. 그쵸. 박테리아가 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뭘로 이어졌냐면 빈칸으로 이어졌답니다. live with 하면 가지고 사는 거니까 감수하는 거죠. 우리가 감수하는 빈칸이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예를 들어서 시젤로시스라는 거는 severe, 심각한 다이어리아, 설사의 한 형태인데 약이 되거든. 시젤라 스피시스 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시젤라 다이센테리아 모르겠네요 여튼. 그리고 그것은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크리테리아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단지 특정한 해로운 브랜드 유형이랍니다. 이콜라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에 여기서부터는 이해 못해도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일하는 것은 이콜라이의 일하는 것은 stands for 무엇을 상징하다 나타내다. 제너스 하면 속이다. 속 조금 이따 정리할 거야. 속이거든. 캐리시아의 속인데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해도 돼요. 여튼 어떠한 과학적 이유도 없는 거야. 그랜트 뒤에 목적어 2개 나오네. A에게 B를 주다. 이 쉬젤라 박테리아에게 그것 자신의 속 이름을 줄 어떠한 과학적 이유도 없답니다. 하지만 텍사노미스트 얘는 알아둬라. 분류학자들은 다시 이름 짓지 않았던 거죠. 쉬젤라 박테리아를 포함되도록 에쉐리치아 제너스 속으로 아직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는 이름 붙여진 게 1번 very strict naming rules 완전 반대죠. 그쵸? 매우 엄격한 이름 붙이기 규칙으로 이어졌다 아니죠. 어디에서 2번 일부 inaccurate 부정확한 분류로 이어졌다.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죠. 3번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위협 아니고 4번 한계 디텍션 검출 유해한 박테리아의 검출에 대한 한계 아니고 5번 많은 상충하는 데이터들이죠. 질병의 치료에 대한 5번도 지웠죠. 데이터 때문에. 이거 빈칸 답을 가장 유추할 수 있었던 문장 어디야? 근데 이거 그 부분에서 유추했어? Have not renamed yet 그 부분? 그냥 알고 있었던 거냐? 그냥 생각보다 대충 나오니까 이러겠다고 그냥 이거 했어. 어떻게 찍었다고? 그냥 배운 거 바탕으로 그때 아는 거였어? 네. 윤지는? 그냥 there is no scientific reason 하는 순간 뭔가 그쵸. 과학적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inaccurate classification이죠 이분. 되냐? 거기에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 There is no scientific reason 그 부분에서. 이런 이과 계열 질문들은 뭐 이과 친구들이 유리하긴 하죠. 여기에서 너네가 갖고 가야 될 건 사실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텍사노미스트라는 단어를 꼭 갖고 가고 정하는 지금 단톡방 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단톡방에 있는 이미지에서 그 생물학 분류와 관련된 표현을 적고 그게 생물학과 관련된 표현인지만 눈치채시면 됩니다. 생물학 관련 지문이 나올 때. 왜냐면 그 생물학 관련 지문은 그 진화론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 생물학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32번 지문에 그 별표 세 번째 단어 속 이게 뭔 속인 줄 알겠죠? 그 속이 아니라 생물학의 분류 책의 단위구나. 알았냐? 이거 이과? 그렇답니다. 문과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속이면 속이구나 그냥 속 제너스 속 이렇게 외워있죠. 그쵸? 33번도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지문도 괜찮거든?
많은 첫 번째 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심지어 너조차도 associate A with B죠. A와 B를 연관시키다. 이 질문 난 이걸 상식을 풀었어. 난 문과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을 beard 하면은 턱수염이 있는 턱수염 맞죠? 턱수염이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연관시키잖아. 철학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토가스 벨표전으로 나오죠. 로마 시대 사람 그 토가를 입은 남자죠. 뭐 하면서 디스커싱에 뭐 수식해줘? 맨수시켜주네요. 그쵸? 토의하면서 깊은 생각을 토의하면서 그러니까 철학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사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서구 문화유산이라는 건 오후 무엇의 덕이다. 무엇의 덕이냐면은 대부분 많이 고대 그리스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덕이거든. Which is why.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mental picture, 신상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문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메커니즘 있죠. 그거는 그리스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랑은 약간 다르잖아. 영어만 봐도 표현부터. 하지만 이 투 강조 구문이네. 단지 고대 그리스만이 아니거든. 그리스 사람들만이 아니거든. 그 철학을 했었던 건.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이라는 것 자체가 몇 퍼센트야? 100%야. 기본적이라는 건 다 한다는 거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지적 활동이거든. 그쵸? 추구되어 왔어. every다 얘들아. 100%다. 모든 선진 문화에서 since time immemorial. 얘는 그냥 외워. since time immemorial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메모리얼 파크 하면 뭐게? 뭔가 기억해야 되는 묘지예요. 묘지. 메모리얼 파크. 묘지. 공동묘지.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이메모리얼이면 기억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때부터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죠. 그것의 universality, 보편성과 timeless. 이게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퍼머넌트랑 동요였잖아. 영원한 거니까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그 매력이라는 것은 너에게 should는 여기에서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 너에게 말할 것이랍니다. 어떤 것을? 그것과 관한 어떤 것을 말할 것이래요. Right of the man. 즉시. 얘 부사야 그냥. 즉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야? 철학이라는 거는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매력적이고. 되냐? 시대를 초월해서. doing, 행위는, 그 철학이라는 행위는 그러니까는 빈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는 거죠. 그것을 모든 다른 사회과학과는 구별해내거든. 예를 들어서 역사에서 완전 필수적이죠. 뭐 하는 게? 특정한 사실을 아는 게, 사건에 대해서. 너는 역사를 연구할 순 없잖아. 단지 추론하거나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찬가지로니까 비슷한 류의 사례 나오죠. 너는 심리학도 할 수 없어. 뭐 없이는? 특정한 과학적 관점 없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앤드류 사이로는 observing이랑 having이죠. 그쵸? 실제 패턴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심리학 못하잖아. 인간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된 디서플리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학문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빈칸 한번 1번 볼까? 보면은 그 철학의 행위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지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뭔 소리야? 2번. 체계적인 접근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론에 대한? 이거 답 2번 골라서 틀리지 않았냐? 그쵸? 일단 1번은 지웠죠. 3번 볼까? 개인 간 더 굿하면 선이죠. 개인 간 선의 비교. 뭔 소리야 이건 비교를 왜 해? 3번 지우고. 4번 어떠한 특정한 바디는 그냥 덩어리 모여있는 것을 바디. 어떠한 특정한 외부의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번 일부 이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일부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5번은 당연히 지웠죠. 이건 뭐만 포함해서 5번을 지을 수 있었어? 얘를 답으로 고르면은 그쵸? 사례가 2개 나왔잖아. 뭐에 대한 사례? 역사와 심리에 대한 사례인데 5번은 역사에 대한 것만 포함시키는 거니까
되냐? 그래서 5번은 지우고 1번이랑 3번은 지웠죠. 2번이 문제네. 추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 얘들아, 그 빈칸이 일반적인 진술인 것 같죠? 왜냐면 for example들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니까. 되냐? 역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그 색깔 있는 펜 들어봐. 역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쵸? specific fact의 네모 쳐봐. 특정한 사실이 필요하죠. 심리학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쵸? scientific 뷰가 필요하죠. 이 특정한 어떠한 사건에 대한 특정한 사실이랑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러한 과학적인 관점 있잖아. 이거는 외부 지식으로 봐야 될까? 추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으로 봐야 될까? 외부 지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사건에 대한 특정한 사실이라는 건 지식이잖아. 접근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접근법. 추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사실 자체가 체계적인 접근은 아니잖아. 어떤 팩트가. 뭐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이거는 접근법은 아니잖아.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접근법. 되냐? 그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고. 그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진술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인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 철학이라는 게 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잖아. 근데 철학엔 답이 없고 철학에 답이 생기면 그게 학문이 된다는 얘기를 난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되냐? 철학을 숫자로 답한 게 수학.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 33번 질문이 이해하기 되게 쉬웠거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어떤 외부적인 지식이 필요 없고 그거 자체로 답이 없는 학문이잖아. 철학이. 토론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철학에 대한 답을 역사로 답하면 과거에 대한 사실, 팩트로 답하면 역사가 되는 거네. 되냐? 인간의 본성을 과학으로 비추어 본 게 심리학인 거고. 그러니까 철학에 답이 생기면 그게 학문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본질이잖아, 본질. 그렇죠. 33번 질문이 그렇네요. 34번 질문 별표 2개 칩시다. 얘 너네가 혼자서 하기 힘들 거다. 이 질문을 EBS에서는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제일 3개 치자. 2개 쳐야 3개 쳐. 이 질문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거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답은 맞췄니? 2번이랑 헷갈렸지? 그치? 맞췄냐 윤지야? 네. 오, 넌 이번이랑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치? 2번이랑 걔가 헷갈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음악적 판단이란 내용은 이해되지. 음악적 판단이라는 건 절대로 완전한 아이솔레이션, 별도로 별개로, 인 아이솔레이션이 별도로 별개로잖아. 별도로 만들어지진 않거든. 그 포메이션, 그 취향 문화의 형성이라는 거는 always 100%에다가 socially, 사회적으로 정의된다. 아, 쉽네? 음악적 판단은 사회적으로 정의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 특정한 장르죠. 음악 장르의 참여는 역사적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순수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미적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음악 장르 많을 거 아니야. 클래식, 팝, 블라블라 그런 거 많은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때, 참여할 때, 그런 장르에 참여할 때 이게 우리 스스로의 취향이래? 소셜이라고 하는 거다. 그 소셜이랑 대조되는 단어는 뭐야? 낫뒤로? 인디펜던트인 거죠. 그쵸? 독립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 우리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잖아. 실제로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취향이라는 건 always 항상 사회적 범주랍니다. 미적인 원이 지칭하는 건 카테고리죠. 범주라기보단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것은 방식을 지칭하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우리가 문화적 판단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여기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뭐로서 사용하는 거냐면 커런시라는 게 무슨 단어로 외웠냐? 통화. 그쵸? 사회적 통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돌아다니는 지폐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통화로서 문화적 판단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위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추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시지칭 하는 건 뭐냐? 무엇이 방식을 나타내는 거야? 그쵸? 취향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사회적 통화로서 문화적 판단을 하는 방식이래. 젠장. 여하튼 이해 안 되지. 이 문장은 잘.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돈이 왜 나오냐고. 이것은 다소 명확하지 less clear니까 덜 명확해 오늘날. 왜냐하면은 현대의 사회라는 게 특징 지어지잖아. fragmentation, 해체나 단편화죠. 오래된 취향의 단편화, 오래된 취향 문화의 단편화로서 특징화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원스, 얘는 뭐 culture 쓰겠죠. 문화의 proliferation, 확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야? 예전에 있었던 게 어떻게 됐어? 해체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많아졌어.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야. 되냐?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에서 문화의 트랜잭션, 거래, 그러니까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발생을 하거든. increasing. 점점 rapidity 하면은 급속이나 속도잖아. 급속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엄청 빠르게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부연 설명하는 거야. hitting up. 과열시키는 거죠. 문화 경제를. 그리고 rapid. 지금 이코노미랑 턴오버리 병렬되는 거다. 그리고 빠른 회전율인 거죠. 뭐에 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얘가 설명하는 거는 유행이 빠르다는 걸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도취됐네요. 취향 문화라는 게 그것 자체로 지금 시제 보여? 현재 진행? or shifting? 변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진술하는 거잖아. 문화가 변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고 있네. 또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것들 사이에서 그쵸? 매우 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with ease 매우 쉽게 이러한 요인들이 contribute to 기여하다, 야기하다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어떤 단일한 위치에 대한 그런 상대감이라는 것을 야기해낸답니다. 현대의 음악적 선택이라는 것은 plural, 복수의라는 뜻이잖아. 사실은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복수라는 건 다양해. 전에 그랬던 적이 없을 만큼.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의 효과라는 것은 inevitably, 반드시 confirm,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뭐를 확인하는 거냐면 음악적 판단이라는 문제에서 1번 전문 지식에서 지웠죠. 2번 인기는 아마도 유일한 크리테리언 기준이다. 뭔가 좀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3번 profitability 수익성, 이익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almost index는 almost가 최고이라는 뜻이 있다. 최고의 지표임에 틀림이 없다도 아니다. 3번 아니고 이익에 대한 것도 아니니까. 4번 개인이 유일한 authority 권위자일 수 있다. 5번 사회라는 게 분명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사이다. 2번 아니면 4번인데 나도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 어디에서 답을 끌어오면 될 것 같냐? 여하튼 내용은 이해되죠? 음악적 취향이라는 건 사회적 산물인데 오늘날은 어때? 너무 빠르잖아 변화가. 그래서 이러한 factors, 요인들이 어떠한 단일한 위치에 상대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현대 음악의 선택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를 확인하는 거야? 인기가 유일한 기준이면 인기라는 게 대부분이긴 하잖아.
근데 항상 인기를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는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any single 포지션이죠. 싱글이라는 거는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잖아, 하나. 어떠한 단일한 위치에 대한 상대감이니까 popular이가 아니라 any single 포지션에서 끌고 와서 individual이 돼야 돼. 개인이야. 인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결국 인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social product잖아. 사회적 산물이잖아. 되냐? 이게 어렵다, 그쵸? 거기서 그래서 1번 형광펜 들어서 거기에 치면 돼. A sense of the relativity of any single position이 포인트야. any single position. 그러니까 단일한 위치의 상대적 느낌이라는 건 혼자라는 거잖아, 결국. single position. 되냐?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도 결국엔 혼자 좋아해서 인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 집단이 좋아야지 인기가 되는 거니까. 되냐? 그러니까 2번은 무리가 있네. popularity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되냐? 개인이 유일한 권위자가 되는 거죠. 음악적 취향에 있어서. 되냐, 그러면? 어려워, 씨. 돼? 이게, 윤리와 사상 같은 거 배웠니? 참 짧은 단편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보면 그 커런시가 큰 상표로 돼 있잖아. 그 취향이라는 게 우리가 문화적 판단을 하는 방식이 된답니다. 사회적 통화로서 우리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회적 우리의 위치를 표시한다는 거잖아. 되냐? 내가 학인여고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학사상 김수영 선생님이라고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 무서웠어. 애들이 벌벌 떨었거든. 내가 윤리부장이었어. 왜냐고? 이름으로 뽑았거든. 내 이름이 특이하니까 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뽑혀서 했는데 그분이 강의를 정말 잘하셨는데 그분이 유물론 아니? 유물론 마르크스 유물론을 가르쳐 주실 때 아마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를 예로 들어주시냐면 예전에 클래식이랑 트로트를 예로 들어주셨어. 어떤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취향이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 집안의 가풍과 분위기와 뭐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유물론이라는 게 그거잖아. 모든 게 물질로부터 정해진다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거를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게 유물론인데 34번도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사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소셜인 거잖아. 그거를 봤을 때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취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엔 그 유물론 관련된 지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이 reference to를 보면은 우리가 문화적 판단을 사용하는 방식이 취향인데 봐봐.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사회적 통화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취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 커런시라는 것은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셜 커런시. 그 사람이 클래식 좋아해? 집 좀 괜찮은가 본데? 그럴 만한 위치에 있나 봐. 클래식의 취향을 가질 만한. 응?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 커런시에 큰 따옴표가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물론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는. 검색해보지도 않았어. 귀찮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그러니까 유물론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거든.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뭐가 궁금해? 유물론이 영어로 뭘까?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게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거거든. 물질.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거고 유물론이 메터리얼리즘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물질주의 유물론. 되냐? 마르크스는 가끔 나와. 칼 마르크스. 나오지? 어딘가에서 본다는 그쵸? 물질주의 써놓고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열어놓은 거잖아. 그러게. 이건 어떻게 출제될까?
단어도 괜찮고 되게 괜찮아. 그 fragmentation이나 proliferation 이런 건 꼭 갖고 가고. 그 생물학에서도 막 엄청 확산 많이 되는 거, 질병도 확산되는 거 proliferation 쓰거든. 창궐한다고 하잖아. 질병이 창궐한다. 우리 50분에 들어오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35번부터. 35번은 구조 파악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설마 이게 어법으로 나오진 않겠지? 보면은 이거 내가 알려준 거 나왔잖아. 네. 그 디덕션, 그쵸? 연역, 그쵸? 귀납은 뭐였냐? 와. 까먹었어. 아니 외웠는데. 네. 아니 내가 연상시켜서 외우라고 했잖아. 디덕션이 연역, 동그라미 연역 이렇게. 아 맞다. 그러면 귀납은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인덕션, 아. 인덕션, 기억, 귀납, 경험. 그러니까 디덕션은 이론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증명해 나가는 식이잖아. 매스매틱스. 수학과 논리라는 것은 면밀히 관련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인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돼? 사이언스. 되냐? 과학의 많은 브랜치스 분야에서 그 수학의 형식이라는 것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수학을 많이 이용을 하네. 그것은 근데 적합하대요. 연역 가정의 결과에 대한 하이포티시스, 가설의 결과에 대한 연역에 적합한 건 위치가 수식해주는 건 뭐야? 그쵸, 폼스 되냐? 그러니까 수학의 그 형식이라는 게 그 가설의 결과에 대한 연역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연역이라는 거는 이론을 세운 다음에 증명해내는 방식이니까 과학에서 증명해내는데 이 연역법, 수학의 연역법이라는 게 적합하네. 되냐? 그랬을 때 훨씬 더 elaborate, 정교하고 far-reaching, 광범위한 연역이라는 게 이용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은 큰 힘 때문이죠. 수학적 노테이션, 별표 단어로 나오죠. 표기법과 방법의 그러한 큰 힘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연역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갖고 있는 특성 있잖아. 공식 같은 거나 방법 같은 것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연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냐? 그리고 그것은 연역을 permit, 허용하는 거죠. 연역법이 to be made, 되도록 허용하는 거죠. 대신 수식해주는 건 뭐냐? 압도적으로 복잡한, 그쵸? 디덕션 쓰자. 되냐? 압도적으로 복잡한 연역이 되도록 허용한답니다. 만약에 argue하면 논해진다면. 그쵸? 일반적인 언어로 논해진다면 완전히 복잡한 그런 연역법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언어로 하면은 엄청 복잡해. 그러한 연역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수학이라는 게. 되냐? 이해돼? 여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과학과 수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수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거를 증명할 때, 가설에 대해서 증명할 때 연역법으로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rifice, 대가나 희생이라는 게 보통 만들어지거든. reliance, 의존이라는 게 수학에 되어질 때.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 뭔가 되게 용이한가 봐. 복잡한 거를 할 때.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닌가 본데? 단점이 있나 봐. 왜냐하면은 기존에 수학의 그러한 형식이라는 게 적절하기 때문이야. 오직 단순화된 경우에만 적절하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유기화학이라는 게 발전이 되어 왔답니다. 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죠. 리들이니까 그쵸? 수학으로부터 보면은 유기화학이라는 건 뭔진 모르지만 엄청 복잡한 학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수학의 도움을 못 받은 거야. 수학이라는 건 무엇에만 적용돼 보통? 어떤 경우에만 적절하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경우,
for simplified cases에만 적용이 되니까 이러한 복잡한 유기화학 같은 것은 별로 수학에 도움을 안 받는 거죠. 4번 동그라미 오른쪽. 더욱이 그러한 유기화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더싼 synthesis 합성의 방법으로 이어졌다. both A and B는 오브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거든지 혹은 새로운 물질이든지 간에 뭔 소리야 갑자기. 4번 골랐죠? 5번 결과적으로 그러한 논증의 방법이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논증의 방법이냐면 개발된 논증의 방법이 있잖아 이 분야에서 그것은 정확하고 분명하지가 않답니다. 여기서 이 분야라는 건 어느 분야인 것 같냐? 그쵸? 유기화학 얘기하는 것 같죠? 응? 하지만 그것들은 applicable 적용할 수는 있대요. 매우 다양한 문제 꽤나 beyond the reach 하면은 다다르지 못하는 곳이니까 미치지 못하는 beyond the reach 하면 beyond the reach of 미치지 못하는 더 형식적인 절차라는 게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단순한 경우에 적용되네. 그쵸? 사례가 이 디덕션, 연역이라는 걸 할 때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되냐? 수학과 과학의 연관성이네요. 애들 가야 된다고 하는 애들 있는데 보면 다 했어요. 그 금경이는 다 했거든요. 20분부터 30분. 다영이랑 걔는요? 걔는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걔는 했어요. 근데 반씩만 시켰어요. 아니 그럼 일단 그냥 거의 네. 걔는 35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어디에서 지문을 두 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버드레스 2번 동그라미 위쪽으로 한번 가르면 그 위쪽으로는 수학이라는 게 과학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근데 2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는 근데 완전 가능한 건 아니고 단순한 경우에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과학 분야가 유기화학이네. 유기화학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수학의 도움을 별로 못 받았고. 되냐?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잘은 모르지만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유기화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렇게 개발된 논증 방법이라는 건 정확하거나 확실하지는 않은가 본데 뭔가 가설을 세우고 정확하거나 그런 확실한 방법은 아닌가 봐. 유기화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하지만 그 유기화학이라는 게 수학은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 그러한 절차에 꽤나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문이네요.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그거 알죠? 얘들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과학 지문 할 때 나온 건데 그 진화론이라는 인간의 진화론이라는 것도 어떠한 이론 중에 하나잖아. 근데 과학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지문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학문이 직접적 증명이 불가능하네. 직접적인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건 가설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진화론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인간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진화론이 있고 뭐 창조론인가? 창조론이 있고 여러 가지 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고 또 그거 알지? 노아의 이유. 노아의 이유도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 가설만 있을 뿐이거든. 뭐 세포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이유도 있고 뭐 세포가 산화된다고 했나? 산화된다는 맞죠? 잡지식이 많아. 오래 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이 있는데 과학이 증명하는 방식은 세포 산화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가설들 있죠. 다른 3, 4, 5번의 가설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축적하는 게 과학이 이론이 형성되는 방식이래. 과학은 이 이론을 직접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다른 게 아니라서 얘가 맞다는 식으로 증명하는 게 과학의 방식이라는 지문이 나오거든 모의고사에. 뭔 말인지 되냐? 35번은 5번 동그라미 그 부분도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것 자체의 지식을 점화하잖아 스스로. 오래된 것은 틀리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과학의 또 특징이잖아.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온 내용이다. 3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3점짜리인데 이런 거는 참 해석이 짜증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36번의 네모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열을 가둬둘 때 있잖아. 대기에 가둬두면 그 날씨의 패턴이라는 게 볼러틀, 얘 좀 꼭 갖고 갈래? 얘 별표 단어로 나오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불안한이란 뜻도 있다. 불안한, 볼러틀, 볼러타일. 그러니까 대기에 열이 많으면은 그 날씨의 변화라는 게 변동성이 심하답니다. 그 1도 기온에서 1도의 상승이라는 것은 translate into 무엇을 초래하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해석이 되는 거잖아. 상승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답니다. 더 most 가장 극단적인 상태의 상승으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by several degrees에서 몇 도까지. 그러니까 여하튼 1도 상승하면은 극단적인 상태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약속대로 B번으로 넘어갑시다. 더 많은 moisture, 수분의 capacity 하면은 용량. 더 많은 수분 용량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그런 용량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물이 빨아들여질 수 있는 걸 의미해. 한 지역으로부터 빨아들여지는 거죠. 되냐? end랑 병렬인 건 deposited랑 subt죠. 그 다음에 축적이 되는 거야. another,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는 수분이 빨아들여지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거다. 수분이라는 건 더 집중이 되는 거죠. in few times, 몇 번의 어떠한 장소에 걸쳐서. 이해되냐? 분석 오면 뒤에 두 개 나오죠. 뭐로 이어지면서? 가뭄으로 이어지죠. 그쵸? 한 지역에서는. or 혹은 한 시즌에. followed by는 저거. 그리고 그 다음에 torrential rains in another.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 그러니까 얘들아, B번에서는 지금 공기의 수분의 용량이 많아. 그러면 한쪽에선 가뭄이 일어나고 한쪽에선 비가 더럽게 많이 내린다고 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이 영어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영어 쓰는 사람들의 멘탈 픽처, 심상이거든? 도그가 강아지가 나를 따라와. 아니, 이러면은 누가 먼저 오는 거야? 누가 앞서 있는 거야? 내가 먼저다. 그 다음에 강아지가 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먼저 발생한 거냐? 폭발 뒤에 총격전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was followed by를 be followed by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A가 발생한 후 B가 발생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A가 발생한 후 B가 발생하다. A가 발생하면 B가 발생하다. 그럼 이것도 봐봐. 가뭄이 있고 그리고 가뭄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의역해야 돼. 가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왜 followed by를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리딩 투 가뭄으로 이어졌잖아. 한 지역 혹은 한 시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뭄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는 거야.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선후관계가 엄청 중요해. 인과관계랑 영어에서는. 10번. 그리고 더 따뜻한 공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답니다. 더 많은 수분을 around, 여기저기 더 빠르게. 그 다음에 for every degree Celsius 1도당, 근데 어떠한 1도냐면은 지구가 따뜻해지는 1도당 대기라는 게 7%의 더 많은 수분을 absorb, 흡수할 수 있답니다. 그 7%는 근데 유니폼은 여기서 형용사죠. 균일한. 하지만 균일하지 않대요. 지금 C에서 가장 큰 힌트가 도운 거 알죠? 마지막에 하지만. 되냐? 그 다음에 A번.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전역에 precipitation, 강수량이라는 게 6% 이상일 때 가뭄이라는 게 또한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의 양 있죠. 근데 어떠한 비의 양이냐면은 떨어지는 비의 양이죠. 어디에? hardest, 가장 극심한 1%의 폭우가 떨어지는 그런 비의 양이라는 건 20%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주는 건 강수량이라는 게 6% 올라가면은 뭐도 심해져? 가뭄도 심해지고 비가 내리는 양도 심해진다는 거죠. 되냐? 더 많은 비가 있답니다. 그쵸?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더 적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얘들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빈부의 격차처럼 수분의 격차도 심해진다는 거다. 이해되지? 위드의 밑줄 쳐봐. 위드의 밑줄. 얘 위드 분사구문인 거 보여? 위드의 밑줄 모래 동그라미 레프트에 꼽으라. 더 많은 지역을 어떻게 남게 하면서 dry out. 가뭄 들게 하다. dry out. 가뭄을 들게 하고 and 도우즈가 다시 주어져. that부터 rain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은 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지역은 더 극심한 폭풍을 얻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뭄 드는 곳은 가뭄 더 들고 비 많이 오는 곳은 더 비 많이 들게 되는 거잖아. 너는 이거 답 어떻게 찾았냐? 일단은 B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B번의 토픽은? 수분, 모이스처의 동그라미 치마 빨간색 편으로. B번에서 토픽은 모이스처잖아. 젠장. 너네 어떻게 잡아놨어? 답. 나는 요즘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안 오는 걸 지우고 있거든? 1번이 될 수 없는 걸 지우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니네는 어떻게 풀었니? 기억 안 나지? B번이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B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뭐야? A번이거든. B번이 그 가뭄의 수분의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A번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미국의 예를 들잖아. 그래서 BA를 한 세트로 찾으면 되죠. 일단 내가 이렇게 푼 거 같진 않아. 근데 BA 그러면 찾으면 답이 5번 아니면 3번 맞죠? 5번 아니면 3번 2번 뭐래냐? 2번 아니면 5번이잖아? 1번은 C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겠냐? 맨 처음에. 근데 그 7%라는 게 균일하진 않다, 하지만 균일하진 않다고 하면서 B번에 수분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어우 씨. 그 네모칸에서 얘기하는 게 1도당 수분의 양이죠. 그래서 C번에 연결시켜서 온도랑 수분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C를 첫 번째로 받으면 되겠네. 일단 A는 무조건 첫 번째로 못 오니까는 되냐? 맥락이? 난 이런 질문 너무 싫어. 맞추긴 했거든. 이것도 과학이잖아 진짜. 맞췄냐? 의진지야? 아 그럼 넘어갈게요. 37번 별표 2개. 얘 질문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얘도 토픽으로 맞추면 되거든. 보면은 어돈먼트 하면은 치장이거든. 개인적인 치장이라는 거는 내적 감정 상태라는 걸 반영할 수도 있답니다. 그 기분이라고 불리는 감정 상태거든. 그것은 아마도 강화하고 감추고 또는 기분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치장과 감정 상태의 연관성이죠. B번.
개인들은 근데 어떠한 개인이냐면 그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힌 개인들은 표현하고 싶을지도 모른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즉 감정이겠죠.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아마도 개인들은 light-hearted, 마음이 가벼운 거니까 유쾌하고 energetic, 활기차다고 느끼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면. 미국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로.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이 있잖아.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이라는 건 그 의상을 고르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의상이냐면 색깔과 linear arrangement, 선의 배열을 갖고 있는 의상. 근데 이게 어떠한 색깔과 선의 배열이냐면은 컨트라스트하는 대비죠. 대비를 보여주는 색깔과 선의 배열인 거죠. sameness, 유사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부분은 뭐게? 어떠한 옷? 컨트라스트다. 컨트라스트 포인트는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기분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옷을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그 옷이라는 게 색깔과 선의 배열인데 그게 같다기보다는 대비를 보여줘야 하는데 대비를 뭔 소리야 이게 10원? 일단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redirection 하면 직역하면은 direction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방향 수정이죠. 눈에 움직이니까 시선의 방향 수정 혹은 변화라는 것이 얘가 주어다. 근데 어떠한 시선의 변화냐면 라인 컨트라스트, 그 선의 대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지금 C번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선대조, 라인 컨트라스트 나왔다. 되냐? 그 선대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시선의 변화라는 것은 상징적이거든. 근데 뭐를 상징하냐면 역동적인 내적 상태를 상징한답니다. 그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의. 그래서 최소한 미국인들에게 컨트라스팅, 선을 대조하고 색깔을 대조시키는 거 있잖아. 옷에 있어서. 그것은 exuberant, 활기찬 것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reinforce, 똑같은 기분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선대조와 색깔 대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네요. C번에서는. 되냐? 라인 컨트라스트라고 하면은 뭔가 선이라고 하면은 되게 아무 기분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네들한테는 활기찬 느낌을 준대. 그게 선대조와 색대조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상상이 안 된다 나한테는. A번 한번 볼까?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A번의 토픽은 뭐야? 컬러 컨트라스트네. 색의 대조라는 것은 획득이 될 수 있거든. 그 많은 다양한 색깔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금 뭐가 병렬돼? 어테인드 뒤로? 바이 보여? 세 개? 바이 앤드 바이 보여? 되냐? 그 세 개 대조라는 건 어떻게 획득이 되냐면 많고 다양한 색깔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밝은 색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색이냐면 somber, 칙칙한 배경과 함께 대조를 이루는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sharp differences,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명암에서의, 색의 명암에서의. 색의 대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linear contrast, 선대비 또 나오네? 선대비라는 건 발생을 한대요. 만약에 선이라는 게 갑자기 방향으로 변한다면, 그쵸? 혹은 intersect, 교차한다면, 그러니까 change랑 intersect가 병렬되는 거다. 되냐? 뭐에 if부터 intersect까지 세모가루로 묶으면 돼. when부터 끝까지 세모가루.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proceeding, 진행될 때, 바꿀 때. 여하튼 지금 A에서는 색대조랑 선대조 설명하는 거죠. 되냐? 그러면 A 뒤에 뭐 나오면 되겠냐? 그쵸? C 나오면 되겠죠. 선에 대한 내용 나오니까 C번에 선대조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어붙이면 되겠네. 그럼 A, C를 한 세트로 찾으면 1번 아니면
2번이죠. B는 맨 앞에 왜? 맨 마지막에 color and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여? color and linear arrangement that show contrast rather than sameness라고 해서 포괄해서 설명한 다음에 2번에서는 색대조부터 시작하고 그 뒤쪽으로 선대조, C의 선대조네. 되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미국인 나오고. 맞췄지? 맞추긴. 그렇답니다. 되냐? 질문 있니? 추석 때 우리 영상 수업 나올래? 영상 수업으로 합시다. 우리 추석 때. 그러면은 진도가 어제 오늘 좀 느렸던 게 보강. 추석이에요? 다음 주. 추석 때 수업하면은 조금 느렸던 진도가 따라잡힐 것 같긴 하고.